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출발합니다. 아마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년 이 세법 개정안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시겠죠. 이 세법은 매년 개정안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올해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뀐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얘기니까요. 이 바뀐 부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바뀐 법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 좀 더 눈여겨서 살펴보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법에 관련된 내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 계산 구조가 나왔네요.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될 때는 네 문항이 출제되고 아무리 적게 출제되더라도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양도 세금 액수가 나오는지 일단은 이 계산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세 가지를 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필요 경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았으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러죠? 양도차손. 그래서 양도차익.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세부담률,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 양도차익이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죠, 옛날 거. 그래서 세법은 뭐다?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를 위해서 물가 상승분을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것을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은 번게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이다. 소득이 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질소득이다. 여기서 소득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벌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교통비도 들어가고 인터넷 비용도 들어가고 중개사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도 해야죠. 그래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본 비용은 연 250을 차감해 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과세 표준이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부담률 퍼센트를 곱하면은 산출해서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신고서에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목적이므로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소득금액 구하는 공식,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 계산 구조를 철저히 이해한 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원칙은 뭐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줘야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영수증, 증명서류가 있어야 돼요. 즉 실지비용을 적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즉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무슨 뜻일까요? 매매계약서가 없어. 그럼 확인이 안 된다. 증빙서류가 있는데 뭐다? 엉터리다.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했을 때 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외적으로 추계 결정한다. 추계란 뜻은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럼 추정해서 계산하니까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가 매감기다.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뭐다? 매감환기로 갑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매감환기로 나온다.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실제 비용 두 가지.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니다. 그럼 계산 공제식은 어떻게 될까요? 약자로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추계할 때는 순서를 적어라.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매감환기. 그럼 짜가잖아. 그럼 계상공제도 대충 내줍니다. 두 가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부동산은 몇 프로예요? 3%. 미등기는 0.3.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진짜 짜가. 예, 진짜 짜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에 나오면 순서대로 이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했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와 있네요. 양도 차익 계산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은다. 그럼 취득가액도 비교하기 위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따른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죠? 기준시가는 정부결정가액이에요. 그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야 비교가 돼요. 한쪽은 기준시가, 한쪽은 실지거래가액. 이런 거 없죠? 자, 그렇다 이제 시험은 예외가 나오네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 자산에 쭉이 보면 뭐예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한다 그랬어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다 이거지. 그래서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매감환기가 기본적인 순서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거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실지양도가액이 뭐냐? 글자 그대로 뭐다? 5억에 팔았으면 5억이 양도가액이네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뭐다? 실제 양도가액이다. 자, 그다음 밑으로 이제 내려오네요. 그럼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 그래서 우리는 수험 목적상 뭐를 알아야 된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위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나왔네요.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 뒤에 요약이 나와 있죠? 출제되는 요약. 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뭔 뜻일까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매년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맨 꼭대기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격이 있다. 분양가격이 원가지. 여기에다 세금을 더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더하면 취득가액. 근데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라 뭐다? 할부로 취득합니다. 장기할부로. 그럼 장기할부로 취득하면 뭐다? 원가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이 나가죠? 그 이 할부이자를 이 법용어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 즉 3번 당사자 약정에 따른 이자. 이게 할부이자예요. 그럼 할부이자는 원가가 있죠? 10억. 그럼 이자를 포함했다. 1억. 그럼 취득가액은 11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 그다음 소송비용. 자, 취득할 때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네. 소송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소송비용 500만 원이 나갔다.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 줘야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받겠네요. 자, 그다음 포함되지 않는 것. 부당자가 들어가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짜고 친인척과 짜고 거래하죠. 그래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이 초가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취등록면허세는 공제를 받지만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는다. 세금은 어떤 세금만 공제받는다? 취등록면허세만 취득할 때 나가는 세금이므로. 자, 그 다음 이제 취득가액이 나왔네요. 자, 이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게 할부 취득이에요. 장기 할부로 취득하면 뭐다? 원가가 있겠죠?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한다. 그래서 이 이자 상당액을 이건 대출이자가 아니에요. 대출이자는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는 장기 할부이자예요.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거래의 지급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하면 추가 이자가 나가죠. 이런 이자는 원래 나갈 이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기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기억. 이번에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네. 보유 중에 지출한 거.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지만 뭐다? 아파트를 취득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이런 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A가 있잖아요.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그래서 건물을 개조하면 새 건물이 되죠? 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는 냉난방 설치했다. 이런 거를 없는 거를 설치하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이런 게 쭉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다? 디귿입니다. 이거 취득한 후 소송 비용 화용도 취득한 후니까 당연히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내려오면 이제 미음이 뭐가 있나? 각종 부담금. 부담금은 경비로 공제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간다. 재건축 부담금을 왜 부담하나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담금 증빙 서류가 있으면 공제를 받습니다. 그다음 이제 양도 비용이 나오네. 팔아먹을 때 나간 돈이죠. 팔아먹을 때 간접이 아니라 직접. 그래서 우리가 팔 때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다 공제받아요. 공중비용, 인지대, 중개보수 이런 것도 역시 공제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결론. 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래서 설명이 중복됐지만 1번, 2번, 3번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그 다음 이쪽 1번, 2번은 시가초과액은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므로 제외하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나 뭐다? 상속세, 증여세는 비용이 너무 크므로 매년 내는 세금, 상속세 덩어리가 크니까 공제받을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다. 개조, 뜯어 고치는 거. 그 다음 니은 나왔잖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베란다를 확장했다. 거실 및 방 확장했다.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다 이런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디귿의 부담금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재건축. 자, 그 다음 6번은 쭉 나와 있죠. 이거 6번 이런 직접 비용.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3번 지연이자 추가이자는 공제 못 받고 4번이 아까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이 비용을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은 게 아니라 뭐다? 다른 소득 금액 계산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산입해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 못 받는다. 이유는 이중 공제니까.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지 수익적은 공제 못 받는다. 수익적 지출액은 뭐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 페인트가 벗겨지면 새롭게 도장해야죠. 유리창이 파손되면 유리창을 수선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수익적.
자, 그다음 6번 이런 부담금도 공제를 못 받는다. 부담금은 세 가지예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조회만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거는 제재 성격, 환경 보전 목적이니까. 그리고 7번 대출이자도 공제를 못 받는다. 대출이자. 그다음 옆에 뭐 벽지를 갈아 끼웠다, 장판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문을 갈아 끼웠다. 수익적 지출액 이런 것들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겁니다.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왔네 3번. 자, 이렇게 해서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네요.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추계해야죠. 추계 결정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된다. 순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아까 제가 약자로 설명했죠.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환산가액을 안 씁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순서가 다르다. 양도가액을 물으면 매감기, 취득가액을 물으면 매감환기. 이 순서만 알아주면 되겠네요. 자, 환산가액이 뭐예요? 환산가액은 박스가 나와 있죠? 매매 사례가 실지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이런 것이 있다면 양도 당시 그래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죠? 취득가액 환산은 결국 기준시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거래가액 등에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온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환산가액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다.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네요. 자, 그다음 기준시가가 뭐냐? 용어 정리네요. 정부가 결정한 기준시가. 정부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는 토지는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 주택은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가에. 그래서 시세의 7, 80% 수준으로 발표하죠. 자, 그다음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그다음 지적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투기 관리를 위해서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일괄.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분양권이죠.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앤드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출제됐었죠. 프리미엄 상당액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오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다음 필요경비 계산 방법. 그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때는 진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있을 때는 진짜. 그러나 없을 때는 추계한다. 그래서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리고 추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계산공제해야죠.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 계산공제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취공. 그래서 계산공제 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하기 공제율. 출제는 부동산세법이므로 부동산만 나와.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네. 부동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그래서 부동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계산공제는 식이 뭐라고요? 취공 줄여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배웠나요?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뭐다?
축에 결정한다. 축에 결정은 순서, 매감, 환기,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 공제를 한다. 그럼 계산 공제식은 매년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죠?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뭐다? 공제율.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 이제 물가 상승분을 차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2 뭐가 들어간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글자 그대로 뭐다?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물가 상승만큼은 공제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공식을 알아야 돼요. 항상 이건 4번 출제됐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 그러면 실질 소득이 나온다. 그 다음 공제하는 이유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물가 상승분만큼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 등을 위해서 공제를 해주고 무조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한 뭐만 토, 건, 조만 해줘요. 양도세 대상 중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토, 건, 조만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은 왜 해줄까요? 원래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주고 승계 조합원은 제외합니다. 투기 목적이므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 3년 이상. 그리고 미등기는 투기 목적으로 안 해줍니다. 반드시 등기 대상은 등기돼야 돼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 자, 그 다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항상보다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래서 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 1세대 1주택과 2회로 나눕니다. 이 1세대 1주택은 대표적으로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될 때는 1년의 물가 상승분을 8%씩 해줘.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이쪽은 1년에 3%입니다. 나머지 1년에 3%. 3, 3 구하면 이상하니까 최저 10.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2회의 자산으로 나눠서 공제하는 거를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러냐.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고 그래요. 자산 별로 나누어서 여기는 8%, 여기는 3%.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년 이상 보유할 때는 최대 80. 여기는 10년 이상 보유할 때는 최저 30. 이렇게 장특공제는 뭐다? 자산별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한다. 각각은 1주택과 나머지. 그래서 1주택은 최저 24, 최대 80. 나머지는 최저 10, 최대 뭐다? 30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 그다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칙이 3년 이상이죠?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잖아. 항상 보유기간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 양도일이다.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 3년을 따집니다. 그리고 3번은 가장 중요한 거죠. 시험 대한민국 수강생은 이 지문을 알아야 돼요. 이거 5년 이내 뭐라고 그럽니까? 2월 과세네. 그래서 2월 과세입니다. 5년 이내에 징의받은 토건 특을 팔았을 때 취득일은 뭐다? 징여자 기준이죠. 징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 3번 지문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그래서 2월 과세는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징여자. 그리고 4번은 개정법이네요. 비사업용 토지 2016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래서 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법이 원위치 됐죠.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는 방법은 뭐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더라도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 아까 1주택과 나머지, 1주택과 나머지.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기본 공제가 나오네요. 자, 기본 공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세표준 계산 구조와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장특공제까지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의 세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매감기, 매감환기, 취공. 아마 오늘 강의 함께 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저렇게 워낙 양이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울 내용도 많고요. 이 약어로, 약자로 외우시는 분들, 첫자만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자만 생각이 나고 그 내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면 낭패겠지요. 꼼꼼하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강의 복습하실 수 있도록 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